강노환입니다. 서울시립대에 재직 중이고요. 강남훈 선생님과는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9년이 됐네요. 벌써 같이 연구를 많이 해서 그동안 많은 배움을 받았고 또 많이 생각을 공유하기도 하고 또 약간의 차이를 가지면서도 같이 연구할 수 있어서 기본소득 논의 발전에 어떤 깊이를 더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몇 가지 이제 차이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제약상.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5페이지에 제 논평문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 내용 중에 발표 중에는 자세히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토지세를 추가적으로 지금 뭐 재산세가 있죠. 최고세율이 0.4%인데 그것 말고 추가로 토지세를 일률적으로 0.6% 정도 거두면 세금이 조세 수입이 꽤 된다. 그걸 기본소득의 재원의 한 축으로 만들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지는 공유자원이다라는 이제 원리적인 그 원칙에 입각해서 여러 학자들 얘기도 같이 하고 계신데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토지의 주인이 없는 경우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토지가 다 사유화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국공유지에 포함을 해서 주인이 없는 땅이 없습니다. 이거를 공유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몰수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사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도 있고 정치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걸 극복하고 원리적으로는 거기에 가까이 가야 되겠죠. 그 중에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토지세를 일률적으로 또는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것인데요. 그것 외에도 토지의 가치가 이제 상승하는 경우를 현대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도시화된 구조 속에서 많은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예를 든다면 얼마 전에 삼성동 그 한전 부지를 그 현대 자동차 그룹에서 매입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걸 105층으로 올리겠다라는 것을 인가를 서울시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러면서 1조 7,400억 정도의 공공기여금을 서울시에 내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이제 분납을 해서 차차 내겠죠. 한 4, 5년에 걸쳐서 내기로 했는데 그 공공기여금이 누구의 것이냐 하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강남구는 그 돈을 다 강남구 안에 사회 인프라, 도로 인프라 등등을 리모델링 하는데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아니다. 송파구까지 넓혀서 올림픽대로를 지하화하는데까지 쓰겠다 해서 강남구하고 서울시가 지금까지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 시민들의 의견을 이거를 통해서 그 돈을 어디다 쓸 거냐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과연 서울시에서 그 인허가를 105층 짓는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고 층고를 상향시켜주면서 얻게 되는 그 수익금이 원래 누구의 것이었느냐 원리적으로 따진다면 이제 새로 생겨나는 공유자산이다. 그거는 공중에 대한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아마 모두에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서울시민으로 좁혀서 얘기한다면 그 공중에 대한 그 주민들 거주자들의 권리를 서울시장이 대행해서 그쪽으로 인허가를 해주면서 받은 돈을 서울시장 재량으로 강남과 갈등을 빚고 있긴 하지만 마음대로 서울시민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쓴다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새로이 생겨나는 토지로 기인해서 토지 위에 그 공유권을 통해서 용적률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추가적인 이득, 사회적인 이득을 적어도 기본소득의 큰 재원의 하나로 설정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것이 그 중앙정부가 아니라 강역 지자체의 수입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의 재원도 중앙정부 차원 그리고 강역 지자체 차원 더 적게는 아마 그 이제 기초 지자체 차원까지 이렇게 3차원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중앙정부만의 몫이 아니라 지자체까지 포함한 입체적인 그 다원적인 다차원적인 기본소득의 모델이 필요하고 수입을 공유지에서 나온 원천을 모두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또는 50%라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확립하자는 원칙을 차차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공유지의 역설이라는 문제인데요. 지하철역이 생기면 그 인근 사유지의 지가가 올라갑니다. 대충 서울시의 경우는 완공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30평 정도의 아파트를 그 근처에 가지고 있으면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많으면 뭐 2억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의 이제 그 부동산 가치 상승이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엉뚱하게 대중교통의 편익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중교통 편익을 크게 만들었는데 그 수익을 엉뚱하게 땅 부자들이 또는 빌딩주들이 가져가게 되는 역설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한 것이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결국 온 국민에게 거둔 세금을 그 공유 자원을 부자에게 몰아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게 이제 공유지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게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또 발생을 하는 거죠. 지금도 지하철이나 뭐 GTX나 계속 건설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랬을 때 이것을 부자들이 그 수혜를 독차지하게 되는 독점하게 되는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는데 기존의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세금으로 다시 환수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방안이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현재 유예 기간 중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는데 내년부터는 이 유예가 끝나고 다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이제 실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만약 이거를 유예를 추가적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이게 집행이 될 겁니다. 집행이 되게 되면 지금 강남 쪽에 재건축 단지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6천 가구 정도 되는 규모가 되는 잠실 주공 5단지라든가 아니면 반포라든가 아니면 압구정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대단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 이익을 3천만 원의 초과 이익은 면세로 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 50%의 초과 이익을 중앙정부가 환수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 기간과 이제 그 걷는 시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원리적으로 본다면 제가 대충 계산해 본 바에 따르면 지금의 이제 재건축 통과되었을 때 그 효과를 봤을 때 약 5천 단지 정도, 5천 가구 정도 되는 단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 이익이 대충 강남의 경우는 또는 잠실의 경우는 3조 원 내외가 됩니다. 그 중에 3천만 원을 면세를 하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50% 가세를 하게 되면 한 단지당 1조 원 이상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내년 초부터 과연 실행을 할지 아니면 국회에서 또 이걸 다시 유예시켜서 연장해서 부자들에게 계속 혜택을 줄지 이게 이제 당장 올해 말부터 논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초과이익을 환수하게 된다면 이걸 과연 어디다 쓸 것이냐 이것이 공유자산이냐 아니면 정부에서 또다시 부자들을 위해서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이냐 이 문제를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다시 공론화시켜서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고 당연히 이제 그 공유자산이라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기존의 그 소득세 중심의 부자 증세만이 아니라 새로운 그 재원의 가능성이 공유자산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토지세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증권양도세 같은 경우 거의 가세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제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불로소득이기는 토지의 불로소득도 있고
금융 불로소득도 상당히 많을 수 있는데 금융 불로소득에 대해서 본문 중에 별로 강조가 없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토지 불로소득만큼 강조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본문 내용 중에 사소한 거긴 하지만 선별 소득 보장은 노동의 임금을 0 내지 마이너스로 만든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아무래도 PPT다 보니까 설명이 자세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좀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다섯 번째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는 중에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왜 기본소득이 경제적으로도 필요하고 더 GDP나 생산성을 올리는 측면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중에 기본소득이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는 흑수저들, 돈이 없어서 능력을 풀 기회를 갖지 못하는 흑수저들, 그리고 돈이 없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너무 해야 되기 때문에 취직을 늦게 하는 흑수저들 등등 이 흑수저들이 고급 생산성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중에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능력이 있는 흑수저들의 경우는 능력을 펼 기회조차 이제 갖지 못하거나 아주 늦게서야 기회를 갖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흑수저들의 낭비되고 있는 생산력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있다는 측면을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서 부자들 내지는 중산층 이상의 은수저들 젊은 층의 경우 또는 나이 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이 과연 열심히 일을 그렇다면 하는가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GDP 통계를 보면은 본문 중에 나오는 부분은 자본소득이 40% 내외고 노동소득이 60% 내외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투기소득은 이제 계산이 안 된 거예요. GDP 통계에서는. 그러니까 주식 양도 차익이라든가 부동산 양도 차익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겁니다. 만약 부동산 양도 차익이라든가 증권 양도 차익까지 감안을 한다면 실질적인 소득은 투기소득까지 이제 불로소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불로소득은 실질적인 소득에서 50%에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거꾸로 노동소득은 40% 내외로 축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자본주의 사회는 열심히 일하는 자들에게 많이 돌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이제 투기를 잘하는 기존의 부자들이 더 많은 것을 찾아가는 이런 사회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생산력의 한 50% 60%가 일하지 않는 소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생산력이 낭비되는데 가난한 흑수저들의 능력만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 이상의 많은 노동인구 또는 부자들의 능력이 시간적으로 일하는 데 소모되지 않고 더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생산적인 일을 하는 데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투기적인 이득을 찾기 위해서 어느 주식이 더 오를까, 어느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까 이런 걸 조사하는 데 시간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이 사원들이 투기적으로 그런 금융 투자, 증권 투자 하는 거 이런 거를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제도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시간이 사회적으로 낭비되고 있다. 이런 측면을 기본소득과 노동소득 중심으로 재편해 간다면 상당 부분 다시 생산적인 시간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인께서도 말씀.